2020년 6월 22일 기사에 따르면 HLB는 조만간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 사업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선박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주회사라는 것은 주식을 소유하면서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지주회사의 지주는 가진다는 뜻의 지자와 주식의 주자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지주회사는 본업도 있겠지만 자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갑니다. 우리가 계좌에 여러 종목을 매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계좌와 지주회사가 다른 점은 지주회사는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지주회사는 영어로 홀딩 컴퍼니라고 합니다. 홀딩이 또 한국말로 가진다는 뜻이니까 일맥상통한 의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홀딩이 보유 주식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shares랑 바꿔가며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40% 홀딩이라고 하면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지주회사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순수 지주회사를 보면 자기 회사 소유 자본의 대부분을 자회사에 투자하는 지주회사를 순수 지주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돈으로 회사만의 고유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회사의 대부분의 자본을 출자하여 지배하면서 종속회사들을 컨트롤하는 지주회사를 순수 지주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본업이 뭐냐고 물으면 자회사들 관리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순수 지주회사인 거죠. 어떻게 하면 순수 지주회사가 될 수 있느냐? 자금을 조달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종속회사에 투자하면 됩니다.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종속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HLB의 그동안의 행보가 딱 순수 지주회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신약개발회사라고 각인되어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주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지분들이 신약개발회사의 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HLB가 신약개발회사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HLB가 직접 신약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리버세라닙은 미국 법인인 엘레바가 실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도 헐 박사가 주도하여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베리스모도 마찬가지로 카티를 개발했던 개발자들이 사업을 주도해 갈 것입니다. 여기에 HLB는 자금을 대고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큰 계약들은 HLB가 힘이 있으므로 본사 차원에서 해결하지만 구체적인 실무는 자회사들이 각각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HLB가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된 게 아닐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지주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HLB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타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HLB가 가장 잘하는 게 M&A니까 지주회사도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고 회장의 성격도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서정진 회장과 다르게 실무자들을 믿고 맡기는 성격이죠. 각 회장들의 성격에 따라 기업의 성격도 달라지는 것이죠. 삼국지에서 유비와 조조가 성격이 달랐듯이 말이죠. 과거 인터뷰를 보면 진양고 회장이 어떻게 해서 신약개발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진양고 회장이 먼저 바이오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죠. 진양고 회장이 HLB를 인수한 다음 해인 2009년에 표적항암제 리버세라닙을 개발하던 신약개발회사 엘레바가 HLB에게 투자를 요청해왔던 겁니다. HLB는 조선업에 속해 있고 물론 현재도 조선업에 속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조선업이 불황에다가 신규 사업 운영 자금이 빠듯했습니다. 투자할 만한 여력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진양고 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엘레바 경영진으로부터 표적항암제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겠다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죠. 임원들은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약에 대뜸 투자했으니까 말이죠. 왜 투자했느냐? 약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양고 회장은 말하길 전문적 식견이 없어 산업과 기술을 평가할 수는 없었고 사람에 의존해 결정했다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HLB는 시가총액 4조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진양고 회장을 키워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산업도 평가할 수 없었고 기술도 평가할 수 없었는데 사람을 보고 투자해서 현재까지 기업을 성장시켜 왔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HLB를 키워오면서 항암제 산업과 리버세라닙 기술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 투자 결정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엘레바 경영진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결정한 거죠.
결정한 이유는 엘레바 임원진의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열정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물론 상관관계는 있죠. 약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약이 얼마나 좋은 약인지 아니까 반드시 투자받아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랐을 것이고, 그걸 진양고 회장은 캐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수급을 보는 이유도 누가 적극적으로 많이 사면 뭔가 이 회사 좋은 게 있나 보구나 따라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람을 보는 진양고 회장의 투자 철학은 애초에 내가 산업과 기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내가 주도하는 기업이 아니라 투자를 할 건데 내가 투자할 기업의 경영진들이 훌륭한 경영진들이라는 걸 통찰해내어 투자하는 철학인 것입니다. 워런 버핏도 경영진과 식사를 하고 경영진을 평가한 투자를 하기로 유명합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자회사를 두고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HLB가 자금을 조달해서 신약 개발 회사 지분을 취득한 행보도 그렇고, 진양고 회장의 투자 철학도 그렇고, HLB는 순수 지주회사와 어울리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양고 회장이 잘하는 건 M&A니까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M&A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시너지가 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철저한 계산과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과도 비슷한 사업 모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HLB는 바이오 쪽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좋은 기업이 저평가라면 사들이는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내재 가치가 기업 가치보다 낮다면 저평가라고 하는데요. 인수합병 후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면 역시 인수합병 전 가격은 상대적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되면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분되게 됩니다. 만약 HLB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된다면 HLB가 모회사, 페런트 컴퍼니가 되고 엘레바나 이뮤노미 테라피틱스 등의 기업은 자회사, subsidiary 컴퍼니가 됩니다. HLB는 그냥 지주회사가 아니라 바이오에 특화된 바이오 사업 지주회사가 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기존의 선박 사업을 분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선박과 분리하고 바이오 실적만 쌓이면 이제 진짜로 바이오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뇌피셜입니다. HLB 파워가 최근 전환사채로 시가총액이 25%에 달하는 33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자본금에 비하면 75% 수준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여러가지 추측들과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 돈이 HLB 선박사업 분리에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흥미로운 예측들이 많습니다. 아직 HLB는 주 사업 부문에 선박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품 매출에서 구명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큽니다. 2020년 연말 기준 매출 비중이 전체의 64%가 바로 구명정과 파이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HLB는 구명정 회사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바이오에서 실적이 대부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으로 분류될 수 없는 건데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항서제약으로부터 리버세라닙 중국 로열티가 들어오면서 바이오 실적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서 선박 사업을 분리해서 떼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 매출이 드디어 바이오 실적으로 찍히게 되고 진정으로 바이오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박 사업을 누군가 가져가야 합니다. 그냥 가져갈 순 없겠죠. 돈을 주고 사가야 할 텐데 이걸 관련 업종인 HLB 파워가 하지 않을까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 것이죠. HLB 파워는 선박용 타랑 설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HLB의 선박 사업부를 가져가면 또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HLB가 가지고 있던 구명정 기술에다가 HLB 파워의 선박용 타랑 설비 기술을 적용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HLB 파워는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HLB는 바이오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석이조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딜 구조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LB는 2020년도부터 바이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HLB 파워는 33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혹시 이 돈이 HLB의 선박사업부를 사오기 위한 돈이 아닐까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HLB 선박 분리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HLB 파워는 본업을 강화하고 HLB는 바이오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